연말 여행 이야기가 나오던 그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어머님은 집이나 잘 지켜주세요. 그 말은 칼처럼 조용히 꽂혔다.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사람에게 이제 남은 자리는 집을 지키는 역할뿐이라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족이라는 말이 누구의 것인지 모두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해지실 거예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달력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하자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였다. 김장 김치 항아리를 점검하고 난방비 고지서를 챙기고 겨울 이불을 꺼냈다. 해마다 그래왔듯 연말은 준비의 시간이었지 쉬는 시간은 아니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조용히 끓고 있었다. 정희는 국자를 쥔 채 식탁 쪽을 흘끗 바라봤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요즘 보기 드문 설렘이 떠 있었다. 여기 봐, 연말에 여기 가면 진짜 좋겠다. 와, 사람도 많지 않고 사진도 잘 나오겠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볍고 들떠 있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줄였다. 국이 넘치지도 타지도 않게 늘 그래왔듯 조용히 조절했다.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연말에 여행 좀 다녀오려고.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 요즘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좀 쉬려고요. 정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웃지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어디 가는데? 해외요. 연말이라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 다시 한번 짧은 대답. 며느리는 그 반응이 조금 어색했는지 말을 덧붙였다. 이번엔 저희 가족끼리 다녀오려고요. 그 말에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에 공기가 달라졌다. 가족, 정희가 되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네, 뭐 어머님은 여행 좋아하시지도 않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행 좋아하진 않아. 아들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엄마, 며칠만 다녀올게. 정희는 식탁에 반찬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다녀와. 그 말이 허락인지 무관심인지 아들은 구분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안도한 표정이었다. 이미 정희는 그 여행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식사를 하면서도 여행 이야기는 계속됐다. 숙소, 일정, 쇼핑. 웃음소리가 오갈수록 박정희는 더 말이 없어졌다. 하지만 속이 상한 얼굴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리된 얼굴이었다. 어머님은 연말에 뭐 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집에 있지지. 네. 집 지킬 거야. 말투는 단순했다.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괜히 등을 펴며 웃었다. 아내 어머님 계셔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하죠.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이 집, 원래 내가 지켜온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웃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혼자 앉았다. 창밖에는 연말 장식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연말을 함께 보내는 계절이라 했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누가 가족으로 남고 누가 관리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나 받아줄 생각이 없다는 것도. 연말 여행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집안을 떠돌았다. 정희는 일부러 묻지 않았다. 언제 가는지, 며칠인지, 누구랑 가는지.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묻지 않는다는 건 모른 척이 아니라 관심을 거둔다는 뜻이었다. 며느리는 여행 준비를 핑계로 집안을 분주하게 오갔다. 캐리어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 펼쳐놓고 옷을 하나씩 얹어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 옷이 나을까요? 아니면 이게 더 사진 잘 나올까요? 정희는 TV를 보다가 시선을 옮기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입을 건데 내가 골라.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넘겼다. 아, 네, 그냥 여쭤본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다시 여행 이야기가 올랐다. 이번엔 일정표까지 출력해와서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엄마, 우리 3박 4일이야? 그래, 집은 그동안 엄마가 좀 잘 봐줘. 그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너무 쉽게 나오는 그래에 아들은 오히려 안심한 얼굴이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정희가 늘 그랬으니까.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알아서 해줬으니까. 며느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 없을 동안 택배 오면 좀 받아주세요. 요즘 택배가 많아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잠시 뒤 며느리가 덧붙였다. 아, 그리고 연말엔 집에 손님은 안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가 그제야 며느리를 바라봤다. 왜? 연말엔 저희도 없는데 좀 아무래도요. 그 말 속에는 이 집은 자기들이 쓰는 공간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정희는 그 말을 곱씹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순하게 물었다. 그걸 왜 내가 정해? 아니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바꿨다. 엄마, 요즘 사람들 다 그러잖아. 연말엔 각자 시간 보내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각자. 며느리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요즘은 가족도 각자잖아요. 그 순간이었다. 아주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로 며느리가 선을 그은 건 그리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말은 가벼웠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단번에 알았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지도 않았다. 너무 오래 예상해온 말이었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고 멈췄고 며느리는 뒤늦게 분위기를 살피며 웃음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희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니다. 네. 지금 말. 딱 내 마음이야. 아들이 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정희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너 조용히 해. 그 말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다시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가족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연말에 나 빼고 가는 거고 집이나 지키라 하는 거지. 며느리는 당황해 손을 저었다. 어머님, 그건 아니고요. 아니다. 박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게 맞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그 침묵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순간 같았다. 그래. 정희가 다시 말했다. 가족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정희를 바라봤다. 근데 정희는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럼 나도 가족처럼 굴 필요는 없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정희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집에서
누가 머물고 누가 나가게 될지는 이제부터 다시 정해질 일이었다. 연말이 더 가까워지자 집안은 여행 준비로 점점 더 어수선해졌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캐리어가 상시로 펼쳐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접다 만 옷들이 쌓여갔다. 정희는 그 풍경을 굳이 치우지 않았다. 치워주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대신 정리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다. 휴대폰으로 항공권을 확인하고 숙소 예약 내역을 캡처해 아들에게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거 봐 연말이라 그런지 조식이 진짜 잘 나온대. 그래? 잘 골랐네? 정희는 부엌에서 찬물을 틀어놓고 채소를 씻고 있었다. 물소리 사이로 그 대화가 그대로 들려왔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릴 수밖에 없는 거리였다. 엄마, 아들이 부엌 쪽을 보며 말했다. 우리 내일 짐 좀 정리해야 돼. 박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래. 며느리가 말을 받았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집은 크게 손댈 건 없어요. 그래. 그냥 평소처럼만 계시면 돼요. 그 말이 유독 걸렸다. 계시면이라는 표현. 머무는 사람, 잠시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었다. 정희는 물기를 털며 채소를 내려놓고 말했다. 평소처럼이면 내가 하던 대로 다 하라는 거지?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이 계셔주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정희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음 놓이게? 네, 집 비워두기 싫어서? 며느리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래도요, 연말이라도 집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정희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래서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뭐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정희는 말을 끊었다. 그때 뭐라 그랬지? 네. 나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거실 공기가 순간 굳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웃어넘기려 했다.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 정희는 아들을 흘끗 보며 말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봤다. 가족 아니면 나는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인데? 며느리는 잠시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생각을 결국 입 밖으로 꺼냈다. 어머님은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던 며느리가 말을 정리했다. 저희가 여행 가는 동안 집이나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역할처럼 나왔다. 정희는 웃지 않았다. 화도 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그렇죠. 어머님도 그러시는 게 집 지킬게. 정희가 말을 이었다. 내 말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안도한 표정이었다. 이 집의 질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희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근데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다시 달라졌다. 내 집은 내가 지켜.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다. 네. 지킨다는 게 너희 대신 관리해준다는 뜻이 아니야.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연말에 집 지키라며? 그래서 지킬 거야.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너무 딱딱하게 생각 안 하셔도 너희 정희가 말을 잘랐다. 여기 사는 동안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알고 살아. 그 말에 며느리는 웃음을 거뒀다. 아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싱크대 앞에 다시 섰다. 하지만 더 이상 물을 틀지 않았다.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방에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아직 꺼내놓을 때는 아니었지만 꺼낼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졌다. 연말 여행은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 집에서 이미 누군가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희의 하루는 달라진 게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난방을 확인했다. 밖에서는 연말 세일이니 가족 모임이니 떠들어댔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다. 오가는 건 오직 여행 일정과 준비물 이야기뿐이었다. 며느리는 달력을 보며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 29일 새벽 비행기라서요. 그래. 28일엔 짐 다 싸둘 거예요. 정희는 대답만 하고 더 묻지 않았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은 연말에 진짜 어디 안 가세요?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관심이라기보단 예의에 가까운 말. 정희는 김치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갈 데 없어.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세요. 요즘은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내 자리는 여기까지지. 아들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며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없는 동안 택배 올 수도 있어. 그래. 문단 속도 좀 잘해주고. 정희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다. 내가 안 하던 짓이냐? 아들은 웃으며 넘겼다. 아니, 그냥 부탁이야. 부탁. 하지만 정희에겐 그 말이 부탁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 집에서 늘 그래왔듯 당연히 맡겨지는 역할일 뿐이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반찬은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혼자 드시잖아요. 그 말이 정희의 등을 잠시 굳게 만들었다. 혼자. 그 단어는 설명이 아니라 구분이었다. 알아서 할게. 네, 어머님.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밥을 먹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밖에서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의 빈 그릇 자국만 남아 있었다. TV에서는 연말 가족여행 광고가 흘러나왔다. 웃으며 사진 찍는 가족들, 손을 잡고 걷는 장면들. 정희는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 가족. 그 단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그냥 바라보고 싶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님, 저희 오늘 늦어요? 그래. 문 단속 잘해주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현관을 바라봤다. 문을 잠그는 손길이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다. 이 집을 지켜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날 밤 정희는 장롱 깊숙이 있던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돼 있는 상자였다. 처음 이 집을 마련했을 때 아들이 결혼하기 전 그 모든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며 정희는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때가 됐네.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밖에서는 연말을 알리는 불꽃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이 집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연말 계획도 여행 일정도 돌아오는 날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정리가 끝나 있었으니까. 여행 출발을 이틀 앞둔 밤이었다. 거실에는 펼쳐진 캐리어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접지 않은 옷들이 흩어져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만큼은 누군가 대신 치워주길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반찬만 올라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늦게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 앉았다. 엄마, 우리 모레 새벽에 나가. 알아. 택시 예약도 해놨고. 정희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먹었다. 먹는 속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 저희 가는 날 아침엔 그냥 주무세요. 시끄러울까 봐요. 그래. 문만 잠가 주시면 돼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문은 원래 내가 잠궜어.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다. 그렇죠. 어머님이 계셔 주셔야 집이 돌아가죠. 그 말이 마치 마지막 확인처럼 들렸다. 정희는 그제야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그래. 잠시 멈췄다가 내가 집 지킬게.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안도한 표정이었다. 특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죠. 그 순간 정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대신 짧은 단어 하나에 공기가 달라졌다. 너희는 짐 빼. 아들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뭐? 며느리는 웃다 말고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같은 톤으로 말했다. 말 그대로야. 여행 다녀오는 동안 아니 잠시 생각하더니 정정했다. 다녀올 필요도 없어. 아들은 황급히 말을 이었다. 엄마, 농담이지?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난 농담 안 해. 며느리는 웃음을 거두고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정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내가 한 말들 그게 뭐요? 하나하나 다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엄마, 그냥 연말 여행 하나 가지고. 여행 때문 아니야. 정희가 말을 잘랐다. 사람 취급 안 한 게 문제지. 집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이 집은 이 집은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 아니라며. 정희가 말을 이었다. 그럼 여기서 같이 살 이유도 없지.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디 가라고? 갈 때 알아서 정해. 정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난 오늘 결정했어.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너무하시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만큼만 하는 거야. 그날 밤 캐리어는 더 이상 여행을 위한 짐이 아니었다. 이 집을 떠나기 위한 짐이 되었고 정희는 처음으로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집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연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 집의 질서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캐리어는 접히지 않은 채 거실 구석에 세워졌고 여행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서로 눈치를 보는 침묵만이 집안을 채웠다. 아침이 되자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밥을 하고 물을 끓이고 창문을 열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사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에 서 있었다. 엄마, 왜? 어제 말 진짜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열었다. 가장 안쪽 오래 쓰지 않던 서류함을 꺼냈다.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지만 정리는 잘 돼 있었다.
정희는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뭐야? 그게 아들이 물었다. 말보다 빠른 거. 정희는 짧게 말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집 등기 서류 사본, 오래된 계약서, 통장 내역이 정리돼 있었다. 이름은 분명했다. 박정희. 단독 명의였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이걸 왜? 왜긴? 정희는 의자에 앉았다. 내가 자꾸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아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다가 손을 멈췄다. 엄마 이거다. 내 거야. 말은 짧았고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며느리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인데. 정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내가 뭐라 그랬지?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그제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다. 엄마. 그래도 갑자기 나가라는 건 갑자기 아니야. 정희는 단호했다. 난 오래 생각했어.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여행만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여행 갈 필요 없어. 네. 이 집에선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만 바라봤다. 날 가정부처럼 쓰고 싶었지? 정희가 말했다. 집 지키는 사람, 택배 받는 사람, 반찬하는 사람. 그게 내 역할인 줄 알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어머님, 뜻은 말에서 나온다. 정희는 한 박자도 져주지 않았다. 그리고 난 내 말 다 들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오늘 중으로 방 정리해. 연말 지나고 오늘.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 그건 너희가 알아서. 엄마. 난 더 말 안 해. 정희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다. 집은 내가 지킨다 했지? 그래서 지금 지키는 거야. 그날 오후 며느리는 처음으로 전화를 많이 했다. 아들은 말수가 줄었다. 그리고 정희는 평소처럼 마트를 다녀왔다. 다른 건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인지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졌다. 짐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물건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남길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옷을 접다 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캐리어는 이미 반쯤 채워졌지만 손은 자꾸 멈췄다.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이제야 몸으로 느껴지는 듯했다. 거실에서는 정희가 혼자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연말을 알리는 장식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을 보며 박정희는 생각했다. 이렇게 조용한 연말도 나쁘지 않네. 아들은 서성이다가 결국 정희 앞에 섰다. 엄마. 왜?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박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너희가 먼저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가족. 한번 되뇌듯 말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 너희가 먼저 버렸어. 아들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애써 차분했다. 어머님, 제가 말이 좀 지나쳤던 건 맞아요. 그래. 그런데 그 말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하나가 아니야. 정희가 말을 잘랐다.
그 하나가 다였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은 늘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느리 앞에 서서 낮게 말했다.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참아온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희는 말을 이었다. 가족이면 말을 아껴야 해. 가족이면 선을 넘으면 안 돼. 아들은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미안해. 미안한 걸로 끝날 일 아니야. 정희는 단호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이제 남이에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 며느리의 얼굴에 희망이 비쳤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다. 남보다 못해지지 않게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딱 정리된 말이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중에라도 다시. 나중에라 말. 정희가 끊었다. 상처 준 사람이 쓰는 말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짐 가방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그래도 저 후회는. 후회는 내가 안고 가.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난 이제 나한테 집중할 거니까.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 뒤를 돌아볼까 하다 말고 그대로 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로 한 가족의 형태는 완전히 끝났다. 정희는 현관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불을 껐다. 이제야 조용하네.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현관문이 닫힌 뒤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내보냈다는 감각보다 비어있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서히 숨쉬기 편한 공기로 바뀌었다. 정희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늘 습관처럼 해오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의미가 달랐다. 이제 이 집에서 신경 써야 할 발자국은 오직 자신의 것뿐이었다. 거실 불을 켰다. 조명이 밝아지자 공간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익숙해서 보지 못했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다. 소파 위에 남아있던 쿠션, 테이블 한쪽에 놓인 머그컵 자국. 누군가의 생활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박정희는 그것들을 당장 치우지 않았다. 없애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다. 국이 아니라 라면이었다. 오래간만이었다. 누군가의 입맛을 생각하지 않고 끓이는 음식. 박정희는 봉지를 뜯으며 중얼거렸다. 이것도 참 오랜만이네. 물이 끓는 동안 정희는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연말 불꽃놀이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가 마음을 건드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저 소리 들으니까 이상하게 안 외롭네. 라면이 끓어 넘칠 듯 부풀어 올랐다. 정희는 불을 줄이고 냄비를 내려놓았다. 테이블에 앉아 혼자 식사를 했다. TV는 켜지 않았다. 대신 씹는 소리, 숨소리, 그 모든 게 또렷하게 들렸다. 혼자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한 바퀴 돌았다.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말했다. 여기 원래 이렇게 넓었구나. 마지막으로 안방에 들어갔다. 장롱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정리된 옷들, 오래된 스카프, 아들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 정희는 그 상자를 꺼내 들었다.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다. 과거는 그냥 두자. 거실로 돌아와 불을 하나씩 끄다가 다시 스탠드 하나만 켰다. 은은한 불빛 아래 정희는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연말이 막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떴다. 아들 이름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읽지 않고 화면을 껐다. 지금은 이 시간이 더 중요해. 정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가족이란 말, 누구나 쓸 수 있는 말 아니야. 지켜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가족이 되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희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나레이션처럼 마음속에서 문장이 정리됐다. 누군가를 내보내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 나를 들여놓아서 얻은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스탠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 거실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조용했고 정리돼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공간이었다. 연말은 그렇게 박정희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었다.